안녕하세요.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협업 솔루션 사업실에서 데브옵스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는 이형택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CI/CD란 무엇이고 다른 회사는 어떤 식으로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컨설팅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아쉬웠던 점이나 혹은 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해보고 그리고 좀 더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초반에 들을 얘기들은 조금 원론적인 얘기나 혹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들일 수도 있는데 앞에서 CI/CD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고 후반부에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간단한 데모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CI/CD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느낀 경험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CI/CD를 시작 안 했거나 혹은 추후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을지 데모 통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I/CD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CI/CD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잘 구축하시고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개발 과정에서 코딩, 테스트, 빌드, 그리고 배포, 오퍼레이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개발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도구나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IDE, 비주얼 스튜디오, 인텔리제이, 이클립스 이런 걸로 이제 각자 개발자 로컬 환경에서 코딩, 테스트, 빌드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개발자 환경에서 진행됐고 그리고 파일질러나 FTP 그리고 SCP 더 나아가서는 이제 커맨드를 통해서 개발자가 직접 배포하는 형태가 과거의 개발 과정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러한 방법을 아직도 채용하고 있는 회사가 아직 정말 많습니다. 제가 컨설팅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방법을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설명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결과물에 대한 품질 저하를 야기시키거나 개발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 그리고 이러한 개발 사이클을 다 끝내고 나서 다음 사이클을 진행할 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개발자들은 각자 로컬에서 개발하고 관리하던 소스들이 있었을 텐데 각자 오랜 기간 개발하고 변경을 하다가 코드를 통합하기 위해서 머지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개발자 각자 로컬 환경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변경점들에 대한 컨플릭을 해결하는데도 시간 소요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자, 관리자 그리고 PM 주도하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머지데이를 만들어 가지고 소스 통합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오래 개발하신 분들은 분명 이 머지데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번외인데 실제로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는 이게 머지가 하도 힘들다 보니까 머지만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기술 지원 시간을 차감해 가지고 저희한테 머지 좀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인 거죠. 이후 머지를 하더라도 개발자 각자 자신의 변경사항에 대한 검증, 테스트 같은 것들이 기준도 없을 뿐더러 누락하는 사항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재검증하는 시간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이 일어난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변경에 대한 이력 이런 것들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수기로 기록하거나 아니면 별도 기록 체계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었는데 이것도 완벽한 해결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수시간, 수십 번 거친 후에 수동으로 배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코드에 대한 에러가 발생하고 휴먼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을 하기 위한 툴이나 프로그램, 프로세스들이 이제 우수하게 많이 발생되죠. 보시면은 화면에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옛날 프로그램들도 많은데 콜래보레이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ALM 툴에 지라가 있고 커뮤니케이션 쪽에 슬랙이나 요즘은 팀즈 많이 쓰죠. 그리고 SCM에서는 소스 관리
SVN이나 Git이 거의 이제 양분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Git을 더 많이 사용하긴 하죠. 이를 호스팅해서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팅 툴, Gitnet, GitHub, 그리고 아틀란시안사의 빗버켓, 이런 것들이 쓰입니다. 그리고 CI 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젠킨스, 그리고 아틀란시안사의 뱀부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쿠버네티스나 썸을 활용해서 도커 오커스트레이션 이런 것들, 그리고 스플렁크나 헬름 같은 모니터링 툴까지 합쳐져서 아주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두를 여기서 다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중 일부만 사용하시는 업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툴들이 파이프라인이라는 하나의 스텝으로 되고, 이것들이 이어져서 사이클로 이루어지는 게 프로세스가 CI/CD입니다. 화면과 같이 개발자는 각자 로컬에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SCM의 변경사항들을 올려서 다른 개발자들과 공유하고 머지를 하고, 그리고 젠킨스나 뱀부와 같은 CI 툴을 활용해서 빌드, 테스트, 배포까지 처리하도록 수행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퍼레이션, 모니터링까지 진행해서 이제 유기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사이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CI/CD라는 프로세스,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했죠. 코드 품질을 올리고, 그리고 코드를 자주 머지하고, 그리고 빠른 배포를 통해서 시간 절약과 그리고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은 이제 지속적인 피드백 때문에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비즈니스 측면에서 더 투명하게 만드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제품 관리자가 프로젝트 상태를 한눈에 확인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책임을 추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이제 말은 좋았는데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여기 계신 대다수 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죠. CI/CD에 대한 이점, 공감하고 알고 있는 원론적인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후 이게 실제로 구성됐을 때 이점들을 모두 얻으셨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는 아마 아닌 분들이 꽤 될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이제 모든 이점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 프로세스 이점을 활용하셨을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다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 CI/CD를 컨설팅하면서 겪고 얻었던 피드백 중에 적지 않았던 업체들이 이점을 나 이 CI/CD를 구성해서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유는 다양하죠. 보이시는 그림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간단하게 흘러가지 않거나, 그리고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파이프라인에.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스를 우리 이렇게 구성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프로세스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죠. 하다못해 뭐 커밋을 하거나 뭐 빌드를 할 때, 배포를 할 때도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구축했고, 그리고 어떤 문제점 혹은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느꼈던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가 경험했던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의 CI/CD 분야에서 컨설팅 요청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목적들이 엄청 다양해요. 5가지로 추려봤는데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다른 시스템과 연동 혹은 상호작용하고 싶어서, 그리고 구축은 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네 번째, 내부 회계. 요즘 상장된 회사들에 대해서 감사가 많이 일어나죠. ITGC 감사 때문에. 그리고 5번,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이유들로 요청들이 많이 오는데,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번, 3번, 4번 이러한 이유로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IT업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의 이유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업체별로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몇 가지 사례를 꼽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컨설팅 진행 시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이러한 화면들, 이런 프로세스들로 형상을 제안합니다. 기본적으로 ITSM 맨 위에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랑 지라는 함께 사용된다라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에서는 SR이죠. 현업의 요청이나 고객의 요청을 접수받고 지라 이슈에서 개발자들이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개발하기 전에
그 이슈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빗버킷에서 소스 관리가 이루어지고 죄송합니다. 뱀부에서 테스트나 빌드, 배포 등이 이루어지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지금 레퍼런스를 이렇게 했지 아틀라시아 제품이 아닌 경우에도 저희가 실제로 컨설팅을 연동해서 구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빗버킷이 아니고 뭐 긴랩이라든가 아니면 뱀부가 아니고 젠긴스라든가 그리고 뭐 그 중간중간에 뭐 테스트, 기타 도구들을 연동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맨 위에다가 제가 ITSM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로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하우스로 개발한 ITSM 시스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도 연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축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지라 애드온을 활용을 하거나 저희가 개발 로직을 짜서 고객사의 요구사항들을 구현을 해요. 고객사의 요청은 뭐 개발자 혹은 타겟에 배포할 수 있는 배포자 그리고 그 뭐 배포를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주는 결재권자 이들 모두가 뭐 젠킨스나 뱀부에 직접 들어가서 빌드 배포 이런 것들을 수행하지 않고 나 지라에서 다 처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대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애드온들을 활용해서 뭐 승인에 제한 절차를 만들던가 아니면은 대부랑 옵스 몇 가지 특정 권한들을 분리해 가지고 구성을 하던가 아니면 지라에 별도 뭐 버튼을 만들던가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 로직을 만들어서 뱀부나 젠킨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해당 프로세스는 이따가 제가 후반부에 데모로 보여드릴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감사 같은 경우에는 승인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니즈를 갖고 있는 고객사분들한테는 별도 애드온을 통해서 승인 절차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뭐 보시면 알림 발송이나 뭐 이런 결제를 대결을 한다든가 이런 세부 사항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도 해요. 특히 이제 좀 폐쇄적인 곳에서는 이런 니즈가 많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란의 애드온을 우리는 사용하고 싶지 않고 별도 요구사항도 없다. 다만 CI/CD 우리 잠깐 이렇게 바닐라 형태로 쓰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가 빗버킷이나 뱀부 기본 기능만 활용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스케줄링이나 소스 변경에 대한 혹은 브랜치 변경에 대한 트리거를 걸어서 빌드 배포를 자동화했고 플리캐스트 그리고 권한 분리 혹은 이제 리뷰 체계 같은 것들 이런 세부 사항들 구성을 통해서 승인 절차를 대체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형태고 빌드 배포 스크립트만 잘 구성되어 있다면은 가장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 제가 이 설명드린 부분들이 여기 계신 회사 그리고 혹은 고객사 그리고 저희 회사를 위한 완벽한 구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컨설팅 기간은 한정적이고 예외사항들이 다 반영되지 않을 뿐더러 IT 시대는 변화하고 계속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제가 설명드린 점은 제가 경험하고 아쉬웠던 점 혹은 우리 모두가 유의하고 나아가야 될 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보통 제가 기본적으로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해요. 먼저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영역을 나누고 CI/CD 뭐 빌드 배포 사이클을 만들고 업무 영역을 정리해도 항상 문제가 역할의 부재가 항상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뭐 모든 회사가 이제 모든 담당자가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되는 이유 중 하나인데 그렇다고 이제 CI/CD 장점 중 하나가 자동화를 통한 뭐 인원에 대한 시간 그리고 이런 것들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라는 점인데 이 장점이 프로세스 내에 아무도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영역별 담당자가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했을 때 개발진이 머지 단계에서 뭐 적절한 코드 리뷰가 진행되지 않다거나 혹은 오퍼레이션 측에서 빌드 배포에 대한 구성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서 뭐 배포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한다던가 그리고 뭐 이러한 점들을 저는 이제 역할의 부재라고 보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에서 뭐 예기치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없어서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컨설팅 진행 시에도
이제 경영진 측에서는 이 CI/CD를 도입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이제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난감한 경험들도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역할의 부재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저희가 보통 컨설팅을 나가면은 짧게는 4mm 그리고 길게는 뭐 12mm, 16mm 더 나갈 때도 있는데 이 기간에 걸쳐서 구축과 운영 그리고 교육 그리고 가이드, 컨설팅까지 모두 진행하게 되는데 이 컨설팅이 끝났다고 해서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이 불필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컨설팅을 할 때 항상 이제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프로세스는 계속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게 이제 이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 이 운영 초기에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한 개선이나 파이프라인이 뭐 변경됐을 때 혹은 외부 시스템에 대한 추가 연동 그리고 뭐 사용자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뭐 권한을 많이 분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명확한 개선 활동이 필요하죠. 이러한 개선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발진, 운영진 모두가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고 프로세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대다수 업체가 저희가 진행한 컨설팅이 끝난 시점에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혹은 몇몇 업체는 시스템을 생각했던 효율에 비해 한 7, 80% 정도밖에 발휘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델브랑 옵스 소속 간 의견 충돌입니다. 저희가 컨설팅 진행 시에 가장 많이 겪는 상황이고 제가 해외 출장에서나 세미나를 듣거나 이제 어느 컬럼 그리고 서베이를 봐도 CI/CD를 도입할 때 혹은 데브옵스를 우리 회사 조직 문화로 적용할 때 실패 요인으로 꼽는 요인 중 한 가지가 이 데브랑 옵스 간에 좁혀지지 않는 의견 충돌이에요. 이게 실제 도입이 확정되고 제가 컨설팅을 진행할 때나 그리고 컨설팅이 마무리 단계일 때도 이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오히려 이제 실제 운영할 때 누군가는 반발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실제로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개발진, 운영진 간에 아마 충돌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 충돌 자체가 나쁘다라는 설명은 아니지만은 이런 충돌들을 계속 중점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후에 제가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제 주관적인 생각을 설명드릴 건데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제 생각을 듣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목적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브랑 옵스 그리고 협업을 시도하는 것은 각 부서 간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물과 기름을 섞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는 IT 능력이 크게 저하되죠, 실제로. 그래서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은 데브랑 옵스가 계속 논의하고 중점을 찾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개발은 계속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뭐 제품이나 기능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운영 쪽은 서비스 뭐 가용성, 안정성, 뭐 비용, 효율성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다만 이 중간에서 중점을 두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안 되면은 강제적으로 혹은 타인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되고 이 프로세스 구성 시에도 긍정적이거나 효율적인 결과물을 얻기 어려울 뿐더러 운영에서도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의 태도 변경입니다. 이 항목은 개발진, 운영진 그리고 그 조직 내에 신규 신입사원이라도 CI/CD를 구성했을 때 이 프로세스에 대한 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권한자라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CI 부분은 누가 그리고 모니터링 부분은 누가 그리고 PM은 누구니까가 아니라 이제 모든 파이프라인 스텝에 모두가 관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쉬운 일은 아닌 건 알지만은 이게 이런 태도를 만들려는 것과 방관하는 거는 차이가 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영진에서 이 데브 옵스 팀장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방금 두 번째 사항을 대변하는 세 번째가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구축한 CI/CD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선 가능한 점이 존재하고 개선 가능한 지점을 계속 찾아내서 프로세스로 정의하거나 아니면 스크립트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반복 처리하고 자동화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이제 운영진, 개발진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하거나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공유돼야 되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대부와 옵스 간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중점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충돌에서 중점을 찾으려는 방법 중 하나가 이 지속적인 개선을 하는 방법일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테스트 자동화 시에 결과는 정상적으로 출력됐어요. 근데 로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클릭을 한 번 더 해야 돼. 혹은 파이프라인 스텝에서 중지를 하고 한번 검토하는 단계를 거쳐야 돼. 이렇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개선 사항이죠.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단순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고객사분들이 꽤 계세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트러블 슈팅뿐만이 아니라 외부 시스템을 연동하고 개선하는 것들은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지금 우리 회사 시스템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해외 출장 가서 브레이킹 데브옵스 룰이라는 세미나를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말이어서 적어놔봤습니다. 지도가 아닌 나침반을 제공해라라는 말인데, 지도보다는 나침반을 사용하면서 모두게 크게 막 변경되고 딱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선 사항을 찾아가면서 같이 방향을 찾는 것들이 이제 정답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CI/CD 프로세스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CI/CD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를 데모를 통해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먹고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데모는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 CI/CD를 시작하지 않으시고 지라 컴플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나 지금 CI/CD 뭔가 하기 두렵다 혹은 아직 막연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심플하게 빌드 자동화할 수 있는 데모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의 소스에는 저희가 애드온을 개발하면서 자바 기반이고 그 메이븐 SDK, 그 아틀라시안에 있는 SDK로 활용해서 개발한 소스인데 메이븐을 사용해서 빌드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빅버켓이고 이렇게 소스나 커밋 사항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커밋 내용들을 리스트업해서 보실 수가 있고, 다음에 보실 화면은 뱀부라는 솔루션의 화면입니다. 쓰신 분들도 많죠. 여기서 이제 뱀부는 빌드, 배포, 테스트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주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빌드 자동화를 하기가 막연하다 그러면은 필요한 것들은 데이터 센터 버전의 빅버켓과 뱀부예요. 여기서 이제 이 서비스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오른쪽 톱니바퀴에 오버뷰를 눌러주시면 왼쪽에 서버 캐파빌리티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당장 보면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은 뱀부가 어떤 OS 위에서 서비스가 돌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 뱀부가 실행시킬 수 있는 익스큐터블 파일들을 정의해 놓은 거예요. JDK도 있고 Git도 있고, 익스큐터블에 지금 메이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엔트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는 C로 개발을 한다, MS 빌드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아틀란시안 SDK 버전의 메이븐을 사용할 거니까 추가로 메이븐을 추가해 줄 거예요. Add Capability 부분에서 익스큐터블로 선택해 주신 다음 메이븐을 선택해 주시고 레이블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뱀부가 설치된 OS 안에
메이븐을 설치해뒀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이븐이 설치된 경로 패스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애들을 눌러주시고 리스트를 보면은 익스큐터블에 메이븐이 추가되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왼쪽에 익스큐터블스라고 있는데 여기는 실행될 수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완료됐으면은 우리는 빌드 자동화할 수 있는 환경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 어렵지 않게. 그래서 뱀부에서 프로젝트를 먼저 만듭니다. 뱀부에서 프로젝트는 실제 동작하는 부분, 보통 젠킨스에서 잡이라고 하는 부분이 플랜인데 이 플랜들을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주는 대분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데모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고 껍데기를 만들어주고 프로젝트 밑에 플랜을 만듭니다. 플랜 네임은 데모 플랜이라고 적어주고요. 여기서 밑에 링크 레파지토리 투 뉴 빌드 플랜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저장소 있었잖아요. 저장소랑 이 빌드 플랜이랑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까 이 데모 버전에서는 이미 애드온이라는 아까 보여드렸던 저장소가 미리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밑에 링크 뉴 레파지토리를 클릭하시면은 호스팅 툴에 있는 저장소를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연결됐으면은 컨피규어 플랜을 눌러줍니다. 컨피규어 플랜을 눌러주면은 이 플랜 안에 어떤 스텝으로 태스크가 진행될 건지를 이제 작성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스텝이 소스 코드 체크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디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이 레파지토리랑 연결된 플랜이랑 연결된 레파지토리에서 이제 소스를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디폴트로 들어가 있고 우리가 아까 지정한 저장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복잡하게 메뉴들이 막 널려져 있는데 우리는 빌드 자동화만 먼저 해볼 거니까 디폴트 잡에 들어가서 빌드할 수 있는 태스크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메이븐을 선택해 줄 건데 나 지금 뱀부 사용하고 싶은데 지금 빌드 자동화 당장 못하겠어. 검증도 안 돼 있어. 이걸 자동화해도. 그래서 좀 익숙해지고 싶어 라고 하면은 굳이 빌드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 스크립트 태스크 있거든요. 스크립트 태스크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업무 자동화에 사용하는 스크립트들 있으시죠. 파이썬이나 쉘이나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OS에다가 크론으로 하지 말고 여기다가 스케줄링 계속 걸어놓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빈분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면 좀 친숙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메이븐 빌드할 거니까 메이븐이라는 태스크를 찾아주고 3버전, 우리 아까 3버전 추가했죠? 3버전을 추가해 주시고 믹스테 익스큐터블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에 깔려있던 3버전이 아닌 아틀란시안 SDK 버전의 메이븐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해요. 골 정해주시면 돼요. 클린, 패키지, 컴파일 이런 것들. 그래서 패키지로 지정을 해주시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빌드 프로듀스 테스트 리절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소스 안에 JUnit 같은 소스 코드, 테스트 코드가 없으니까 이거는 체크 해제하고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지금 5분도 안 돼서 빌드 자동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티팩트가 있는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티팩트라는 기능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빌드하면 최종적으로 컴파일 하고 나서 패키지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있을 거잖아요. 자르가 될 수도 있고 와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클래스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 지정을 해 놓는 거예요. 지정을 해 놓으면은 얘가 빌드가 한 사이클이 돌 때 빌드 넘버에 따라서 어떤 아티팩트가 나왔는지 매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얻을 게 자르라서 자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로케이션은 타겟 밑에 있어서 타겟이라고 적어주고요. 카피 패턴은 뭐냐면은 어떤 확장자의 이름을 갖고 있냐라는 것들을 적어주기 위해서 안트 카피 패턴 신텍스를 활용해서 넣어줄 겁니다. 이거는 매뉴얼이 다 있어서 어렵지 않게 적어주실 수 있어요.
세이브 해주시면은 모든 게 완료되고 런 버튼 누르거나 트리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소스 코드가 머지 됐을 때 빌드 자동화를 이미 완료를 한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초반에는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뭐 레귤러 빌드를 하잖아요. 주마다 하거나 뭐 매일매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스케줄링 걸어놓고 매일매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테스트를 활용을 하고 지금 당장 빌드, 배포, 테스트,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다 섞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런 것들이 전환이 모두 어렵다면은 빌드 자동화하면 해놓고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됐다. 그럼 테스트 툴 연결해보고 그리고 디플로이 해보고 이런 것들이 제일 잘 되면은 중간중간에다가 트리거도 걸어보고 다른 것들이랑 인터랙션 해가지고 인터페이스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해보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빌드가 완료되면은 밑에 로고 뜨죠. 빌드 석세스라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아티팩트 지정해 놓은 거 있죠. 서머리에 보면은 밑에 자르 파일 있잖아요. 쉐어드 아티팩트 부분에. 여기서 빌드 넘버마다 이렇게 다 갖고 있어요. 아티팩트 어떤 건지. 그래서 이거 다운받아서 로컬에서 테스트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 제가 방금 설명했던 부분들은 호스팅 버전에서 CI/CD였고 빌드 자동화였고 이번에는 클라우드 버전에서의 빌드 자동화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클라우드 버전에서는 뱀부가 없어요. 이 뱀부를 대체하는 게 빗버켓 안에서 뱀부의 기능을 대체합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소스들도 똑같이 보여지고 커밋 내용들도 보여지죠. 근데 여기서 다만 차이점은 뱀부 기능이 이제 저 파이프라인이라는 메뉴 안에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는 빌드 구성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클릭한 빗버켓 파이프라인 야물 파일 있죠. 야물 파일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가 뭐 컨테이너 이미지 만들 때 야물 파일 쓰잖아요. 그 신텍스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젠킨스에서 쓰이는 파이프라인 신텍스랑도 동일해요. 지금 보시면 코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화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파이프라인명이 디폴트고 안에 명령어 커맨드들이 그냥 적혀 있는 거예요. 메이븐 인스톨, 메이븐 클린, 뭐 아티팩트는 뭐다. 그리고 밑에는 뭐 디플로이는 뭐고 뭐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작성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매뉴얼도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좀 간결하게 빌드를 한다, 무겁지 않은 빌드 배포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클라우드 버전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 클라우드 버전에서는 저희가 호스팅 버전에서는 OS에다가 빌드 설치하고 뭐 컴파일러 설치하고 빌드 도구 설치하고 뭐 테스트 툴 설치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틀라시아 클라우드 서버에서 컨테이너를 올려가지고 얘가 빌드하고 배포하고 컨테이너를 없애는 형태의 형식이라 뭐 여기다가 직접 설치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완료되면은 파이프라인 클릭하셔서 런 파이프라인 클릭하면은 내가 신텍스 작성한 그대로 빌드 배포가 이루어져요. 런 파이프라인 누르고 어떤 브랜치에서 빌드할 건지 그리고 파이프라인 명은 뭔지 아까 디폴트였으니까 그리고 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간단하게 빌드 배포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나 지금 CI/CD 빗버켓 뱀부 쓰고 있다, 잘 쓰고 있고 다만 이제 어떻게 고도화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데모일 것 같은데요. 지라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지라에서 뱀부에서 동작하는 것들을 모두 제어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모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슈가 개발 이슈라고 가정을 할게요. 워크플로우는 되게 간결하게 해놨어요. 워크플로우 눌러보시면은 뭐 개발 시작에서 배포 완료까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개발 시작을 할 건데 보통 이제 개발 시작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뭐 밑에 오른쪽에 디벨롭 패널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뭐 커밋을 누가 했고 머지 누가 했고 뭐 브랜치 언제 생성했고 이런 것들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선 빼놓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녹일 수도 있고 트랜지션을 활용해서 트리거를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것들은 배제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머지까지 하고 개발까지 다 완료됐다라는 가정하에 보여드릴 겁니다. 개발 완료가 되면은 개발자가 나 이제 개발 끝났으니까 어디에 배포해야지 라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돼요. 그래서 배포 프로젝트를 눌러요. 누르면은 이건 실제로 뱀부 DB에서 프로젝트 값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치를 해주시고 나 테스트 디플로이에 배포하겠다. 그리고 개발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네임에 테스트 디플로이 그리고 플랜 키들이 이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이제 이거 배포할 거야. 그러니까 나 승인해줘. 나 이거 배포할 수 있게 승인해줘. 라는 트랜지션을 누르게 될 건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빌드 넘버. 나 어떤 거 배포할 건지, 어떤 빌드가 완료된 거를 배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 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배포 인바이러먼트, 배포 타겟이죠. 나 이거 QA에다가 배포할 거야. 혹 UAT에 배포할 거야. 프로덕션에 배포할 거야.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게끔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뱀부에서 구성된 디플로이 쪽 프로젝트 인바이러먼트 DB를 갖고 와서 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릴리즈명 선택해주고 이 릴리즈명은 그냥 배포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밍, 버저닝. 그리고 나 이것까지 적어놓고 나 이렇게 배포하겠습니다. 저 이런 이유로 개발했고 커밋했고 이런 이유로 배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승인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 승인 요청을 할 때 이 개발자에서 이제 승인 반려 버튼은 안 보이는 거죠. 이 승인 요청자는 이제 승인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분은 결재권자인 거죠. 결재권자가 이걸 보고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화면에 승인자가 누구고 승인 날짜가 누구라고 뜨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거 배포 하나 하려고 그냥 이 이슈 하나만으로 누가 승인했고 누가 배포할 건지 누가 개발할 건지 모든 거를 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 완료가 되면은 개발자가 승인 완료 났네? 그럼 이제 배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크리에이트 릴리즈라는 버튼이 생겼죠. 이거는 지라에서 제공하는 버튼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추가한 버튼이에요. 크리에이트 릴리즈 버튼을 누르고 디플로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배포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있는 이점이 뭐냐면은 운영자나 개발자나 뱀부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뱀부의 구성을 알 필요도 없고 이 지라에서 모든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포가 완료되면은 나 배포 완료했다. 트랜지션을 뭐 내가 자동 매뉴얼로 눌러도 되고 아니면 배포 완료가 됐으면은 자동으로 트랜지션 넘어가게끔 하고 지금 배포 결과에 석세스풀이라고 떴죠. 실패하면 페일이라고 뜨겠죠. 누르고 배포 완료 해주시면은 구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라에서 모든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단편적으로 빌드 배포만 보여드렸지만 이제 테스트를 끼워 넣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중간중간에 파이프라인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더 복잡하게 고도화하거나 더 회사에 알맞게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실제로 뱀부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릴리즈 10번으로 배포가 완료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하고 싶은 말이랑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이 있긴 한데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보여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상담 부스나 메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